하나, 셋.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다시. 둘, 셋 하면.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당주의 실험실에 당주, 그리고 이쪽은 예, 정선비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유튜브상에 존재하는 네. 영화를 리뷰하는 이제 리뷰어입니다. 예. 리뷰를 리뷰한다.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네. 사람마다 이제 보는 시각과 생각이 무수히 좀 다양하듯이 저희는 이제 영화 리뷰 또한 굉장히 많은 견해와 해석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하나의 영상의 각 리뷰어들의 다양한 관점들을 좀 네. 이야기하고 정리하는 영상 콘텐츠 진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예. 오늘 저희가 리뷰할 영화는 겟아웃인데 겟아웃 네. 보셨어요? 겟아웃 좀 한참 전에 봤죠. 예. 네. 예. 겟아웃은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담백하고 굉장히 강렬한 영화였어요. 네네. 예. 뭐랄까 그냥 보통의 흑인 차별 관련된 영화들은 대부분 그냥 그들의 한이설인 예, 좀 억울한 거라 나는 피해자다 이런 네. 식으로. 예. 울부짖거나 네. 좀 그런 고통에 대한 거를 현대화로 해석해서 음. 전달할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네. 그런 점에서 겟아웃은 좀 요즘에 우리들이 좀 자칫 간과하고 있는 예, 일상 속 차별의 경험을 네. 코미디 감독이 공포 영화로 예, 만들면서 굉장히 신선한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예. 이제 보통 학대를 당하는 흑인들의 모습을 담았던 이제 기존 영화들이랑 다르게 겟아웃은 좀 그런 공포로 차별점을 뒀는데 아쉬운 거는 이런 차별 요소가 이제 문화 환경 차이로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전달력이 좀 많이 약했어요. 맞아요. 그걸로 이제 호불호도 많이 갈리고 네. 뭐 굳이 이제 그런 차별에 대한 관점을 우리나라식으로 좀 풀어본다면 네. 흑형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흑형. 네. 그 흑형에 대한 걸 흑인들한테 물어보는 또 영상물도 있어요. 네네. 그 콩고 광장 그런 사람들도 이제 네. 흑형에 대한 관점을 네. 얘기하고 근데 이게 거의 그런 흑형에 대한 우월성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는 게 이 영화에서 말하는 차별점과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네. 어찌 보면 정말 그 흑형이라는 의미가 되게 이중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할 수 네, 있겠네요. 정확한 그죠? 표현이죠. 네.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차별적인 이야기로 네. 스테레오타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을 이제 영화에서 이제 백인 여주인공 로즈의 가족들이 크게 맨 처음에 차별 없이 흑인 남자 집 크리스를 받아주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뭔가 꺼림칙한 시덥지 않은 농담으로 불편함을 좀 줍니다. 예. 그러면서 은근히 또 까면서 또 띄워주는 게 있더라고요. 예. 내심 자기는 우위에 있지만 네. 그들보다 높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친체적인 조건은 이제 인정하자는 이거죠. 네. 근데 이런 갈등 구조가 이제 그 백인 가족들 이 지인들이 오면서 극대화가 되죠. 엄청났습니다. 예. 정말 다양한 이정들이 나오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갈등을 더 고조시키는 게 세면수를 거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세면 심리학을 하면서 영상이 좀 특이하게 가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직접적인 공포보다 심리적인 압박으로 공포감을 줘서 좀 약간 또 신선한 이런 압박감을 느껴본 것 같아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계속 불편하면서 여기서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죠? 네. 약간 가위 눌리는 느낌으로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도 있었고 되게 무거운 장면도 많았지만 물론 이제 코미디 감독이라는 특성으로 이제 친구들과 흑인 소울로 장난스럽게 얘기하면서 영화의 강약을 조절했던 게 굉장히 세련됐던 것 같아요. 그런 세련된 점이 마지막 하이라이트에서 저는 이제 폭발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장면 말씀하신 거죠? 굉장히 긴장감이 있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비극적인 결말인 것 같은데 흑인 친구가 오면서 코미디한 상황도 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비극적인 것과 코미디적인 게 같이 겹치면서 그런 걸로 묘한 여운이 남지 않았나. 그 장면에서 참 많은 여운이 남았어요. 받아들이 나름이다라는 생각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감독이. 뭐 정성비 씨는 이제 어떻게 영화를 보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납치, 감금, 탈출 이게 어떤 스릴러물의 전형을 느낀 것 같고 스릴러물의 전형이다. 네. 딱히 뭐 이제 러닝 타임도 그렇게 길지도 않아가지고 지루하지도 않고 결말 또한 굉장히 깔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이 영화 자체를 이제 뭐 인종차별에 관한 어떤 그런 관점보다는 그냥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관점보다는 인간의 탐욕과 그런 어떤 그거에 맞서는 생존 본능의 어떤 그런 이제 사투를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영화를 좀 본 것 같아요. 굉장히 표면적인 네네. 보여지는 것에 집중을 하신 거네요. 네. 네, 이제 여기까지 저희 둘의 이제 간단한 소감을 얘기해봤는데요. 네. 역시 좀 단순하게 보고 끝나는 건 아쉬워서 네. 유튜브 영상 리뷰를 찾아서 또 다른 관점을 찾아서 네. 저희가 이제 생각을 넓혀봤는데 네. 재미난 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예. 네, 저는 이제 유튜버 중에 소개해주는 남자라는 유튜버님의 영상을 봤는데요. 소개해주는 남자요? 예, 네. 소개해주는 남자. 네. 네, 주로 이제 영화를 좀 더 약간 재밌게 보기 위한 다양한 정보, 배경 지식을 얘기를 하고 그 영화가 내포하는 메시지, 예, 그런 거를 좀 꼬아서 좀 깊이 있는 시각으로 예. 영화를 좀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는 관점을 좀 제공해준 리뷰어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매트릭스 100배 재밌게 보기, 예, 프로메테스에서 나오는 커버넌트로 이어지는 떡밥 이런 거 풀이한 영상을 봤는데 네. 굉장히 좀 재밌게 봤습니다. 유익했었고. 책 읽어주는 남자라고 하셨나요? 예, 소개해주는 남자. 죄송합니다. 소개해주는 남자. 예, 네. 소개해주는 남자라고 헷갈리면 합니다.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겟아웃 리뷰한 영상을 보고 네. 이제 그 정리한 생각을 한번 봤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인종차별 영화들과 다른 이유를 이제 미국 현대 상황에서 잘 빗대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겟아웃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좀 얘기를 많이 해줬고요. 맞아요. 그게 예. 그 만약에 저는 이제 미국 사람이 아닌데 만약 진짜 미국인들 특히 또 미국에 사는 흑인이었으면 정말 좀 남다른 감정을 느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리고 가뜩이나 이번에 백인 우월주의자 트럼프가 집어내면서 네. 이 영화가 더 거기에 바람을 타서 네. 흥행이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예. 그래서 또 이제 코아굴라라는 좀 흥미로운 좀 약간 좀 무섭기도 한 이론으로 그 영화상에 나오는 예, 이론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걸 어떤 장면들과 매치시키면서 네. 영화의 무게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음. 예. 그렇게 보니까 또 다시 뒤에 생각해보니까 소름 돋는 그런 영화였나 다시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고요. 예. 그리고 나가서 요새 이제 요즘에 현대 미국에 대한 평등함에 대한 이중잣대를 좀 꼬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겟아웃이라는 게 사회적인 영화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런 단순히 것도 공포 영화가 예, 아니다. 보는 영화를 떠나서 네. 또 이제 어떤 뉴스화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이슈화되고. 제시해 주지 않나. 그래서 결국에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북미에서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영화가 아니었나 좀 그런 설명을 해줬었어요. 예. 소개해준 영상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보시려면 네. 검색창에 소개해주는 남자로 치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겟아웃이 최신 거라기 때문에 금방 상단에 떠서 금방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소개해주는 남자. 네, 소개해주는 남자. 네, 정성기 씨는 이제 어떤? 네, 저는 이제 원희 채널이라는 원희 채널? 예, 유튜버의 영상을 봤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진짜 내가 정말 놓친 게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놓친 게 많았다는 네. 어떤 이야기죠? 그 영화 초중반쯤에 이제 여자친구 집에 갈 때 차로 사슴을 치잖아요. 저는 그 장면에서 그냥 이제 스릴러물이니까 이제 어떤 그냥 전형적인 어떤 그런 이제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영화적 장치로만 이제 봤는데 장치다. 네, 근데 이제 리뷰를 보고 제가 좀 새롭게 알게 된 어떤 그런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차로 친 숫사슴은 이제 미국 사회에서 그게 백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 흑인들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숫사슴이 그런 상징적인 게 깔려 있었구나. 네, 그랬던 거죠. 네.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예. 그렇죠. 예, 리뷰를 보고 저도 알게 됐는데. 왜 나는 갑자기 숫사슴을 꼭 쳐치나? 예, 그렇죠. 뭐 많잖아요. 네. 뭐 이제 뭐 많은데 뭐 근데 굳이 왜 그 사슴이고 그리고 그 사슴이 죽을 때 이제 그런 그 사슴이 죽기 직전까지 어떤 그런 장면까지도 계속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그 영화 장면으로 같이 해주잖아요. 네, 왜 그런 네, 걸 굳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걸 또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은 그 운전자가 백인 여자잖아요. 그렇죠. 네, 백인 여자친구가 했다는 점에서 보면은 그 장면이 어찌 보면 이제 여자친구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간접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장면이 아니었나 그걸 또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리뷰를 통해 네. 또 다시 알게 됐군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생각하면 사실 거기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했네요. 네, 여자친구 맞아요. 어떤 캐릭터인지 네, 양쪽으로 그쵸. 표현을 네. 했던 거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새롭게 된 영화적 장치가 어떤 게 있었나요? 또 이제 뭐 영화 후반부쯤에 가면 이제 흑인 남자친구가 최면에 걸려가지고 이제 감금되잖아요. 감금되는 소파에. 네, 근데 이제 소파에
예, 솜을 뜯어가지고 이제 귓구멍을 막아가지고 이제 예. 그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에서도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이제 우연, 어떤 위기 모면의 장치로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또 리뷰를 보니까 또 이제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진짜. 네. 어떤 또 이건 또 그 사회 환경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네네. 그 솜을 이렇게 뜯는 행위가 피킹 커튼이라고 해서 이제 목화를 따다라는 의미와 이제 일맥상통하는데 이제 흑인 인종차별의 상징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목화 수학을 이제 연상시키도록 장치를 해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좀 특이한 관점, 좀 배경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네네네. 리뷰를 해주셨네요. 네. 네. 일단 이렇게 저희 각자 소감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네네. 리뷰를 통한 저희 관점에 좀 확장을 좀 얘기해봤는데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리뷰는 리뷰일 뿐 예, 정답이 맞아요. 아니라 참고로 하는 거예요. 네. 예. 좀 부족했던 거를 이제 아쉬웠던 거를 채워주고 전 정말 거기다, 많이 예. 채워짐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음. 이제 리뷰는 리뷰일 뿐에 얘기하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리뷰를 잘 보는 사람은 아닌데 리뷰를 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나의 영화에 이렇게 정말 많은 해석과 생각 이런 거를 엿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내가 본 영화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랑 이제 리뷰나 이제 그 거기에 달린 댓글 같은 것도 보면서 비교해보고 이제 나와 같은 시각 그리고 뭐 다른 시각 같은 것도 있으면 비교해보고 뭐 그럴 수 있는 시간이라서 굉장히 이제 즐거웠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리뷰를 보는 맛이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신선했어요, 저는. 네. 완전 다른 관점을 알게 됐네요. 네네. 네, 뭐 여기까지 이제 저희 당주의 실험실의 리뷰를 소개하는 시간이었고요. 예. 저희 영상을 이제 재밌게 보셨다면 이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네. 예, 작은 관심이 저희가 이제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큰 도움을 주십니다. 네. 예. 다음번에도 저희가 흥미로운 리뷰들과 영화를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물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